동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장입니다. 1952년 사상 10월호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0월호에 실려있던 글 아드 캐슬러의 자서전을 소개해드립니다. 번역한 분은 허현이라는 분이고요. 여러분들 아마 아드 캐슬러라고 하면 아시는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아드 캐슬러라는 사람을 접했는데요. 그런데 이 당시에 유럽에서는 상당히 지명도가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 아드 캐슬러는 철저한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자신이 어떤 신념을 가지고 공산주의자가 된 그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 또 공산주의자가 된 다음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공산주의자들의 꿈의 나라가 소련이었죠. 당시에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던 유일한 국가가 소련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 국가의 공산주의자들은 소련을 방문하는 게 큰 어떤 희망이었습니다. 마침내 이 사람은 소련을 방문하게 되는데, 소련을 방문해서 보고 느낀 점을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서 상당히 흥미를 유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침내 공산당을 탈당을 하게 되는데요. 그 탈당하는 과정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재밌는 소설보다도 훨씬 재미있었습니다. 1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유럽의 상황을 좀 체감 있게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글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 공산주의자들이 성적인 어떤 행위가 상당히 문란하게 보이는데, 그러한 성적인 문란이 레닌에서부터 출발해 왔다라는 것이 이 글에 언급되어 있고, 그런 다음에 여성운동의 핵심은 이제 자녀를 낳지 않고 가족을 갖지 않는 그런 건데, 이러한 여성운동의 경향이 바로 공산주의 이론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람이 적은 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적은 글을 적는 것은 1930, 40년대인데 지금 이제 공산주의의 흔적이 이제 나타나 있다. 이렇게 해서 그 기원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글도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소련을 방문한 다음에 소련의 열악한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자들은 그런 소련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으로 느끼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도대체 소련의 그러한 문제점을 왜 이 사람들은 우호적으로 보고 있었나에 대해서도 자세히 적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연하게 봐왔던 공산주의들의 사고를 아주 정확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글이 되어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제가 이 글을 소개시켜 드리는 방법은 제 나름대로 이 글을 저의 관점에서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이 글 자체를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판단은 보시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다는 점 아시고, 그 다음에 이 당시가 1952년에 실린 글입니다. 이 당시까지는 우리나라의 맞춤법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글 안에서도 서로 다르게 맞춤법이 이제 사용될 뿐만 아니고 오늘날의 맞춤법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화면에 보이는 글을 보실 때도 원문의 형태를 그대로 썼기 때문에 그 점을 아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보시는데요. 자, 이 사람은 신념이란 이론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여자와 사랑에 떨어지거나 교회의 품에 들어가는 것은 이론적인 추리의 결과가 아니다. 신념이라 하는 것은 갑자기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숭늉과 같이 성장하는 것이다. 신념의 머리는 하늘을 향하는 것이고 그 뿌리는 아래로 향하여 과거로 뻗어 들어가서 이때 부조는 조상들입니다.
조상의 수목의 접으로 영양분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는 이제 다음에 글에서 적혀 있는데요. 혁명가와 전통적 신봉가, 그러니까 혁명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전통을 좋아하는 사람들 간에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정한 신념이라 하는 것은 비타협적이고 극단적이며 순수한 것이다. 이렇게 하고, 진정한 전통적 신봉자들은 세속적 사회와 미지근하게 신조를 부패시키는 자들과 충돌을 하는 혁명적 열렬 인사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신념가하고 전통을 신봉하는 사람들을 서로 다르게 보는데요.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혁명가와 전통적 신봉자들은 모두 세속적 사회와 미지근하게 신조를 부패시키는 자들과는 충돌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또한 전통가와 혁명가를 서로 바꾸어도 차이가 별로 없다.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잠깐 요약해서 이제 설명드리면, 혁명가, 신념가는 미래를 향해서 우리 사회가 어때야 된다라고 추구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러한 미래를 향하는, 그러니까 이상적인 사회를 추구하려는 이러한 자세는 전통의 뿌리를 받고 전통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성장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혁명가, 뭔가를 바꿔보려는 이러한 혁명가, 순수한 혁명가라면 그야말로 타협적이지 않고 극단적이며 그야말로 순수하다는 거예요. 진정한 전통적 옹호론자도 그러한 점에서 순수한 그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둘 다는 세속적 사회와 미지근하게 신조를 부패시키는 기회주의자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혁명가의 유토피아는 표면으로 보기에는 과거와 완전히 절연을 할 것 같이 보이나 잃어버린 낙원과 전통적인 황금 시대의 모습에 그 모형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함으로써 모든 진정한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념가가 그의 사회적 환경에 저항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또한 그 신념은 먼 과거로부터 온 이상을 미래 사회에 투입시키는 것이다 라고 해서, 진정한 혁명가, 신념가는 현재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저항함과 동시에 전통적으로 형성되어 온 완전한 이상사회의 모습을 미래의 모습으로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유토피아에 대한 헌신과 부패한 사회에 대한 반항이라는 것은 전투적 신조의 긴장미를 제공하는 야한 끝단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패한 사회에 대한 저항을 하는 것과 또 더 나은 미래 사회를 지향하는 것을 서로 다른 개념으로 보고, 하지만 이 두 개념은 하나의 이념의 양 끝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정신병 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신념과 혁명가는 유토피아를 갈망하는 것과 현재의 사회에 대한 반항은 다 같이 사회적 조절의 징후이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현대 사회에서 반항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상적인 것을 이렇게 추구하는 것은 현재 사회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그것을 회피하려는 내면의 정신의 어떤 과정이다. 이렇게 정신병 학자들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신병 학자들은 신념가 혁명가를 사회 부정응자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신병 학자 입장에서 아니라 사회개혁가의 입장에서 보면 이 부당한 사회에 대한 반항하고 좀 더 나은 미래를 지향하는 것, 이 두 가지는 다 건전하고 합리적인 태도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혁명가와 개혁가의 생애를 조사해 보면 가정 혹은 사회에서 신경쇠약적 충돌을 가진 것을
나타내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신념과 개혁과는 대체로 심리적으로 어떤 충격을 받는 문제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막스의 말을 빌리면 빈사의 사회라 하는 것은 병든 묘지를 파는 사람을 산출하는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 혁명가가 그러한 어떤 심리적인 충돌을 갖고 신경쇠약적인 형태를 갖는 이유는 바로 빈사회, 그러니까 거의 죽어가는 사회의 다른 정상일 뿐이다 라고 레닌이 얘기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혁명가나 신념가가 심리적으로 그런 상태를 보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역사적 과정이다라고 레닌이 말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나는 공산주의자로 개종하였다. 이 사람은 공산주의로 바꾸는 것을 종교를 바꾸는 개념으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나는 개종할 만큼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었고 또한 신념의 목마른 파괴되는 사회에 살았던 것이다. 그만큼 사회가 혼란스러웠다는 뜻이고, 내가 공산당의 당원증을 받은 날은 내가 물에다 잡아넣어 죽인 도야지 얘기를 읽기 전에 또한 막스와 레닌의 이름을 듣기 전부터 이미 발전하여 온 모든 것이 그 절정에 달한 것에 불과했다. 지금 이제 물에다 잡아넣는 도야지 얘기는 좀 이따가 또 나오니까 지금 일단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막스와 레닌의 이름을 듣기 전 또 이미 자기는 공산주의 개념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사람은 막스와 레닌 개념의 공산주의라는 것을 듣기도 이전에 스스로 공산주의와 비슷한 신념을 갖고 있었다 이런 뜻이 되겠죠. 나의 개종의 뿌리는 사실상 유년기에 있었던 것이며 분홍시대의 각 동지들은 그 뿌리가 서로 다소가는 다르지만은 우리들은 대체로 동세대와 동문화의 산물이었다. 이것이 서로 다른 것의 배후에 있던 공통점이며,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사람이 이제 공산주의자가 돼서 수많은 동지들이 생기는데 그러한 동지들은 다 살아온 게 다른데요. 하지만 유일하게 우리 그 배후의 공통점으로 있는 것은 바로 현재 이 사람들이 살고 있던 시대적 배경만은 동일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하여 나의 이야기는 지금 자서전, 평전인데 자서전을 적을 만큼 나의 얘기는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자서전을 적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살아온 내용이 어느 정도 쭉 이제 전개되고 있는데요.